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징계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, 그래서 징계위원회는 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, 어떻게 좀 하면은 또 상대적으로 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,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, 징계위원회 위원으로도 들어가 보셨죠? 네, 위원도 하고 네네. 간사도 하고 네. 많이 했죠. 예, 그리고 징계위원이 저는 이제 뭐 간사로 들어가 봤는데,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막 그렇게 법률적으로 딱딱 재판처럼 그렇게 이루어지는 절차는 확실히 좀 아닌 것 같아요. 약간 행정의 영역이다 보니까는 재판이랑 좀 다르긴 다르죠. 하죠. 예, 다른 건 있죠. 예. 사실 징계위원회 위원들 투표로 하니까 저는 사실 이제 뭐 인상이라는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많이 중요하죠. 많이 중요하죠. 그럼 징계위원으로서 위원들은 이런 거 본다 딱 추려주시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? 징계 심의 대상자가 이제 들어오죠. 네. 예, 그때 들어올 때부터 일단 보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. 표정이나 표정이 말투, 예, 인상, 그 쓰는 단어들, 예, 앉아 있는 자세 이런 것들은 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. 딱 들어왔을 때 좀 어떤 느낌이 나야 되나요? 그러면은 군인으로서 지금 징계위원회까지 열려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위원들이 봤을 때 이 인원이 조금 평상시에도 이러고 다니니까 이런 사고를 쳤구나 이런 인상을 줄 필요는 없죠. 굳이 군인들이 봐도 정말 딱 군인 같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 다시 한번 징계 검명 다시 한번 보고 왜 이런 일이 좀 더 한번 보게 되고 좀 더 물어보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. 그 징계 대상자 분들은 자기가 억울하거나 이런 게 있어도 난 이거 억울하다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마치 인상에 좋지 않게 보이진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. 맞아요.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게 좋을까요? 이거 사실 되게 저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억울한 부분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. 저는 이거는 질문에 대해서 첫 질문이 그거거든요. 인정하나요?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인정합니다. 뭐 하고서 억울한 부분은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제일 마지막에 자유 발언을 줄 때가 있어요. 하고 싶은 말 하라고 할 때 그때 좀 요약해가지고 딱 간명하게 전달을 하는 게 저는 좋지. 그 묻는 말에 이렇게 억울한 점이 자꾸 붙으면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이것도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특히 이걸 혐의 사실을 다투는 경우냐 아니면은 다 인정하고 양형에서 좀 참작을 받기를 원하는 거냐 일단 그 두 개를 나누고 생각을 해야 돼요. 근데 이제 진짜로 이거는 정말 자기 자신이 한 게 아닌데 오해 받은 거고 그런 사건이면은 당연히 억울함을 호소를 해야죠. 처음부터 끝까지 초기부터 계속 일관되게 부인하는 게 중요하고 단순히 이제 다 인정을 하면서 양형으로 하는 거면은 정말 자신이 잘못한 게 맞으면 깔끔하게 인정하는 모습 보여주는 게 일단 초반에는 좋습니다.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그 징계 혐의자가 심의 대상자죠. 이제 그 나가고 나면은 위원들끼리 표결을 하기 전에 이야기를 하잖아요. 어떤 이야기 하나요? 그때 보통? 그때 이제 간사가 다시 한번 사건 설명을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좀 대체로 자유롭게 토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. 그 위원장 입김이 좀 중요하지 않나요? 좀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제 위원분들 좀 자유롭게 토의를 하고 위원장 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 정리를 하고 그리고 어쨌든 위원 같은 경우 투표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투표에 따라 또 결정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뭐 만장일치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또 않습니다. 그 대부분의 경우에 법무관은 징계위원이 아니라 위원회 간사로 들어가잖아요. 그리고 이제 의결할 때 간략하게 의견을 얘기하기도 하잖아요. 그때 법무관이 좀 약간 좋게 말해주면은 어느 정도 감경해서 처분이 나올 수도 있나요? 일단 기본적으로 간사는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이 아니고 사건을 이제 조사부터 해왔으면은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그 근거를 통해서 위원들에게 제공을 하는 거죠. 의견을 묻는다기보다 보통 이 정도 되는 사건은 보통 어떻게 어느 정도 나왔었냐 참고 자료로 양정 기준 같은 게 보통 어떻게 되냐 지난번에 뭐 그거 비슷한 거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나왔었냐 뭐 이런 부분들 약간 객관적인 자료들 좀 확인하는 거죠. 징계위원회에서 묻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대체로는 꼭 좋지만은 않습니다. 아니 근데 이게 제가 한번 경험을 했던 건데 이게 울산이 아니었어요. 근데 우시는 거예요. 그게 우는 게 좀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약간 소위 말해서 약간 쇼하는 것처럼 보여질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. 쟤 일부러 지금 저런다. 꼭 웬만해선 일반적으로는 우는 거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.
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면접도 그렇고 누군가한테 평가를 받는 자리잖아요. 그냥 뭐 간단하게 말하면. 맞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 진솔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 모습이 전달이 돼야 되고, 그다음에 그 어떤 문제 의식을 정확하게 뭐 본인이 알고 있다.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.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징계위원회를 갈 때 중요한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정할 건지 아니면 나는 인정 안 하는데 뭐 이거를 계속 다툴 건지 일단 그 입장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,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내가 인정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문제가 이게 왜 발생했는지, 내 어떤 게 부족해서 발생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야 돼요. 그렇게 해서 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고 있는 애구나. 그래서 반성도 하고 있구나. 생각 많이 해봤구나. 이런 느낌을 줘야 되거든요.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위원들이 이제 질문하는 거에 대한 답변이 있는 답변 내용. 그것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전달을 하고 얼마나 잘 설명을 하고 그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.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경험을 안 해보다 보면은 그 혼자서 준비를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.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은 징계위원회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가급적이면 좀 전문가들 좀 상담 한번 받으셔가지고 예상적으로, 그러니까 보통 질문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질문을 이런 게 오겠구나 그럼 답변도 좀 준비하고 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은 징계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. 징계위원회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요 관련해서 징계 절차에 대해서도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수시로 확인하고 있으니까요. 확인하고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